요즘 치솟는 배달료 때문에 음식 시켜 먹을 때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앞으로 배달료가 더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달 앱을 운영하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요금제 개편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제부 강정규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강정규입니다. 네, 오늘부터 배달 앱 요금제가 바뀌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배달료가 더 오르는 겁니까? 네, 먼저 쿠팡이츠가 당장 오늘부터 새로운 단건 배달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수수료 일반형과 절약형, 배달비 절약형, 포함형 등 4가지 요금제 중에서 자영업자들이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자, 일반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배달앱 사용료 격인 중개 수수료로 주문 금액의 9.8%, 여기에 더해서 배달비 5,400원이 덧붙는 형태입니다. 자, 3만 원어치 음식을 주문했다고 할 때 수수료 2,940원을 쿠팡이츠에 내고 라이더나 배달 대행사에게 주는 배달비 5,400원은 업주 판단에 따라 고객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총액을 놓고 보면 8,340원 정도인데요. 그동안 단건 배달 프로모션, 즉 판촉 행사 요금이 수수료 1,000원에 배달비 5,000원으로 고정돼 있었던 만큼 이것과 비교하면 2,000원 이상 배달료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가게 상황에 따라서 요금제를 잘 선택하면 오히려 배달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의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원도 다음 달 3월 22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요금제 개편에 들어갑니다. 기본형과 절약형, 통합형 등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형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6,000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배민은 앞서 쿠팡이 지난 2019년 단건 배달로 시장에 진입할 때도 뒤늦게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쫓아갔는데 이번에 요금제 개편도 쿠팡 따라하기에 나선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동시에 이렇게 요금제 개편에 나선 배경은 뭡니까? 네, 이 대형 플랫폼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이 배달료 인상이 아니라 배달료 현실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의 정상 요금표를 보면 먼저 배민의 경우 중개 수수료로 주문 금액의 12%, 배달비 6,000원, 쿠팡이츠는 수수료 15%, 그리고 배달비 6,000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 프로모션 요금을 적용해서 두 업체 모두 수수료 1,000원에 배달비 5,000원만 받아왔다는 겁니다. 대형 플랫폼들이 시장 점유율 싸움에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출혈 경쟁을 감내하면서 염가 경쟁을 벌여왔다는 얘기인데요. 업계 관계자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프로모션을 26개월 동안 8번 연장을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1,000원에 배달료 5,000원으로 고정을 해서 이 1,000원에 5,000원을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동안 대형 플랫폼끼리 출혈을 감내하면서 염가 경쟁을 벌였다는 건데 문제는 이미 배달료는 많이 올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배달은 기사 한 명이 서너 건씩 묶어서 배달하는 묶음 배송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에선 단건 배달 경쟁이 붙으면서 한 건씩 왕복하는 체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건씩 묶어서 배달하던 것을 더 짧은 시간 안에 한 건씩만 배달하다 보니 당연히 배달기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죠. 또 플랫폼 간 단건 배달 경쟁이 붙으면서 이 배달앱 소속 단건 배달 전문 라이더들을 직접 모집하는,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라이더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됐습니다. 이래서 기존 묶음 배달 서비스 가격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부릉이나 바로고, 생각다르 같은 지역별 배달 대행 업체들이 이 대형 플랫폼의 배달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 배달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배달앱에 종사하는 배달원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단건 배달이 가격이 오르니까 그전에 3건, 5건 했던 이제 배달 대행사들이 그러면 여기 기사들이 계속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배달료를 이제 올리는 경향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네, 강정규 기자, 정부가 치솟는 배달료를 잡겠다면서 이번 달부터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이 물가 잡기 차원에서 정부가 뭐라도 하겠다고 해서 내놓은 방안인데요. 이 배달비 공시는 정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민간단체인 소비자단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조사하게 됩니다. 이번 달 말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배달비 원가를 공개하는 형태인데요. 이 업체별 가격 비교를 통해서 배달비 인상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 배달 앱에 뜨는 배달료 1분에 한 번씩 갱신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는 주식시장과 매우 가까운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 같은 피크타임 또는 날씨가 너무 덥거나 혹은 요즘처럼 너무 추울 때, 눈이 오거나 비가 내려서 배달 주문이 늘어날 때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배달료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 배달 원가를 공개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배달료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이 사이에선 벌써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 공동구매, 이른바 배달 공구 경험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음식을 같이 시킬 사람을 모집해서 배달비는 한 번만 내고 각자 음식을 찾아갔다는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치솟는 배달료 부담에 많은 공감을 얻었던 글입니다. 사무실이나 대학 동아리반 같은 곳에서 실제 할 수도 있는 주문 방식으로 보이는데 이 배달비가 부담되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 가급적 안 시켜 먹고 싶은 음식 직접 포장해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나본 소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배달을 일단 시킬 때 주변에 혹시 그냥 포장해 올 만한 가까운 데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거든요. 예를 들어 치킨을 먹고 싶어도 찾아올 수 있는 거리면 배달비가 막 4,000원, 5,000원 막 이렇게도 듣고 하니까.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YTN 취재진이 다녀온 서울 신림동의 한 김치찌개집 사장님도 이런 포장 주문 유도하려고 라면 사리 같은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가까운 거리는 사장님이 직접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높은 배달료 부담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조정이 되면 배달료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시장의 자체 조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또 소비자들의 주문 습관을 바꿔놓은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그동안 출혈을 만회하기 위해 요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는 않는지 감시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강정규 기자와 함께 배달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